제프 베조스는 40채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5억 달러 제국에서 가장 숨막히게 화려한 보석들을 공개한다. 요새로 변신한 개인 섬, 하늘 궁전으로 합쳐진 맨해튼 펜트하우스, 로켓이 발사되는 목장, 그리고 역사를 품은 베벌리 힐스의 저택들. 이것들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권력의 기념비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부의 규칙을 다시 쓴 이야기를 각각 담고 있다. 1. 시애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모든 제국에는 첫 번째 요새가 필요하다. 제프 베조스에게 그것은 시애틀 메디나 호숫가의 대저택이었다. 1998년 차고에서 아마존을 창업한 지 불과 4년 만에 베조스는 천천만 달러를 들여 워싱턴 호수를 내려다보는 5.3에이커 규모의 천국을 손에 넣었다. 이번 1000평방피트가 넘는 대저택은 310피트의 전용 호숫가, 은밀한 보트하우스, 그리고 경계를 넘어선 꿈을 꾸던 남자의 미래를 암시하는 워터슬라이드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이 진정한 재벌 럭셔리다. 단순히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선원하기 위한 집. 나 여기 도착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월스트리트의 소음과 멀리 떨어진 호숫가에서 베조스는 세상을 바꿀 제국의 초석을 쌓았다. 텍사스콘 렌치 시애틀이 그의 전자상거래 제국의 왕좌였다면 텍사스는 그의 다음 큰 꿈, 우주를 향한 발사대가 되었다. 2004년 제프 베조스는 조용히 텍사스 베논 북쪽에 있는 거대한 부지를 매입했다. 처음에는 부유한 남자가 자연 속으로 떠나는 단순한 여행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피겨, 두 렌치로 알려졌던 이곳은 이후 콘 렌치로 이름이 바뀌며 결코 평범한 시골 별장이 아니었다. 당시 3만 에이커 규모로 시작해 이후 40만 에이커 이상으로 확장된 이 사유지는 한국 시청자들이라면 제주도의 절반을 가진 것과 맞먹는다고 표현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본관은 1920년대에 지어진 뒤 이전 주인인 변호사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스파 욕실, 현대식 주방, 그리고 텍사스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긴 현관으로 개조했다. 하지만 베조스의 계획은 훨씬 더 거대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2000년 설립한 그의 항공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의 심장이 되었다. 여기서 로켓은 솟구쳤고 역사는 쓰여졌으며 억만장자들은 별을 향해 경쟁하기 시작했다. 지하 500피트 아래에는 가장 신비로운 장치가 숨겨져 있다. 1만 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만년 시계다. 인간의 삶은 짧지만 그의 야망은 문명을 뛰어넘어 영원히 남겠다는 집착을 상징한다. 지상에는 카르만 라인 바라는 서부풍 살롱이 있어 우주 기념품으로 둘러싸인 모임을 열 수 있고, 유리로 된 현대식 주거 공간은 베조스와 로렌 산체스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한때 조용한 사막 마을이었던 베논은 이 목장 덕분에 우주 관광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2025년 4월 블루 오리진은 이곳에서 전원 여성 승무원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을 성공시켰고, 콘 렌치는 문자 그대로 역사가 하늘로 떠오르는 장소가 되었다. 3. 워싱턴 DC. 모든 제국은 국가의 수도에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제프 베조스에게 그것은 워싱턴 DC였다. 이곳은 돈만큼이나 권력과의 거리가 중요한 도시다. 2016년 말 베조스는 최고급 주택가 칼로라마에서 무려 2채의 대저택을 한꺼번에 사들이며 21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 부지에는 한때 역사적인 섬유박물관 텍스타일 뮤지엄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두 건물을 합치면 277 1000평방피트가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워싱턴 내에서도 손꼽히는 개인 주택이 되었다. 이웃은 누구였을까? 바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버락과 미셸 오바마, 이방카 트럼프, 제러드 쿠슈너.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마치 서울의 한남동이나
평창동처럼 보일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과 정치인들이 높은 담장 속에서 서로 이웃하며 권력과 영향력의 네트워크를 숨기고 사는 곳. 2018년 베조스는 이 저택을 단일 가족주택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1,2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계획했다. 그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가든룸이라 불린 공간으로 단순한 거주 목적을 넘어 워싱턴의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호화로운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사교의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현실이 되었다. 2020년 초 팬데믹 직전 베조스는 이 저택에서 첫 번째 대규모 사교 행사를 열었고 그날 밤 초대 명단에는 정치 거물부터 할리우드 스타까지 밋 롬니, 이방카 트럼프, 벤 스틸러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이 모습은 전형적인 재벌 총수나 정치 명문가가 할 법한 행보처럼 보일 것이다. 회의실뿐 아니라 창밖의 풍경까지 지배하는 사람. 워싱턴에서 베조스는 자신의 유산이 명성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받도록 했다. 4. 베벌리 힐스 2020년 2월 제프 베조스는 1억 6,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 데이비드 게펜의 역사적인 베벌리 힐스 저택을 사들이며 캘리포니아 부동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할리우드의 역사를 품은 트로피 중에 트로피였다. 시메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대지 위 13,600평방피트의 조지아풍 대저택은 고풍스러운 웅장함을 속삭인다. 이곳에는 손님들을 위한 별차의 2동, 희귀 식물을 기르는 온실이 있는 정원, 프라이빗 테니스 코트, 반짝이는 수영장, 엘리트 파티를 열 수 있는 넓은 테라스, 심지어 9홀 골프 코스까지 갖춰져 있다. 모터코트는 웬만한 주유소를 연상케 할 만큼 커서 자체 서비스 차고와 주유 펌프까지 구비되어 있다. 마치 베조스가 자기만의 초호화 리조트를 세운 듯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디테일. 집안에 있는 고풍스러운 나무 바닥은 나폴레옹이 조제핀 황후에게 청혼할 때 실제로 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바닥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진다. 이 정도면 억만장자들조차 경외심을 품을 법하다. 구매 후 4년간 베조스는 막대한 자금과 정성을 들여 리노베이션과 조경을 진행하며 완벽에 가까운 그의 이상향을 구현해 갔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0년 7월 옆집을 추가로 1,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베벌리 힐스 기준으로는 단출한 4,615평방피트, 침실 3개의 집이었지만 이로써 그의 영토는 확장되었고 테크 왕다운 절대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권력과 명성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한남동의 꼭대기나 평창동의 고급 별장지대에 할리우드 황금시대의 향기가 더해진 곳이라고 보면 된다. 이 저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사는 것이 아니다. 미국 문화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부 해안 엘리트 왕조의 일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제프 베조스는 베벌리 힐스에서 단순히 저택을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좌를 샀고 수십 년 동안 이 도시를 지배해온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 아이콘들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5. 마위 컴파운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라면 휴가를 5성급 리조트에서 보내지 않는다. 다른 누구도 발을 들일 수 없는 땅 위에서 보낸다. 2020년 말 제프 베조스는 또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번에는 하와이 중심부로 날아가 마우이, 라페루즈 베이에 라페루스 베이에 위치한 14에이커 규모의 바닷가 대지를 7,8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다. 마우이 역사상 가장 비싼 주거용 부동산 거래였다. 이 부동산에는 4,005개 평방피트 규모의 메인하우스와 1,700평방피트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모두 전통 하와이 농장 스타일로 설계되었다. 나무로 마감된 야외 주방과 태평양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광활한 데크가 있고 700평방피트 규모의 인피니티 풀은 절벽 위에 자리 잡아 화산암에 부딪히는 파도를 내려다본다. 그러나 억만장자의 특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부사항은 따로 있다. 베조스는 마우이에서 유일무이한 프라이빗 화이트 샌드 비치를 소유하고 있다. D에이커 규모의 전용 소유권이 부여된 코브 덕분에 법적으로 받아 일부를 소유한 셈이다. 이곳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다. 베조스와 로렌 산체스가 회의실, 로켓 발사대, 빌딩 숲에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선격이다. 상상해보라. 파파라치도 관광객도 없는 고립된 해변, 오직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있는 세상. 6. 억만장자의 벙커, 마이애미의 새로운 권력 거점. 2023년 8월, 베조스는 마이애미에서 첫 번째 저택을 6,800만 달러에 사들였다. 2,008에이커 해안 부지에 자리 잡은 이 현대식 주택은 구준 GBC 69평방피트 규모로 침실 3개, 욕실 3개, 넓은 차량 진입로와 별도의 프라이빗 도로가 있는 별관을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꿈의 집이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베조스에게 이것은 단지 첫 수에 불과했다. 2달 후 그는 옆집을 또 사들였다. 이번에는 1,900평방피트 규모의 지중해풍 대저택을 7,9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침실 7개, 욕실 14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유럽 궁전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계단과 토스카나풍 주방까지. 초호화 그 자체였다. 하지만 베조스는 살기 위해 산 것이 아니었다. 업계에서는 두 저택을 모두 철거하고 맞춤형 초대형 맨션을 새로 지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섬에서 다른 억만장자들의 저택을 압도할 궁극의 집을 짓기 위해서다. 그리고 2024년 4월 세 번째 거래가 성사됐다. 이번에는 9천만 달러에 오프마켓으로 2,000평방피트 규모의 대저택을 사들였다. 1.8에이커의 부지에 붉은 지붕 타일, 수많은 발코니, 게스트하우스, 수영장이 포함된 이곳은 두 부지를 철거하는 동안 임시 거처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베조스는 인디언 크릭에 2억 3,700만 달러를 투자하며 단숨에 섬의 지배적 인물이 되었다. 이웃은 이방카 트럼프, NFL 전설 톰 브래디 같은 인물들이지만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도 베조스의 부동산 쇼핑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 주민은 뉴욕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섬의 부동산은 원래부터 귀한데 베조스가 오프마켓 거래로 집을 쓸어 담으니 몇몇 사람들이 속이 뒤집힐 겁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이렇게 상상하면 된다. 서울 강남의 가장 부유한 가문들이 갑자기 새로운 초고급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한 재벌 총수가 남들보다 먼저 동네 절반을 통째로 사들이는 모습. 이것은 단순히 바닷가 주택을 사는 문제가 아니다. 부와 영향력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일이며 비즈니스, 가족, 명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새로운 권력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한 집 하나를 꿈꿀 때 제프 베조스는 40채가 넘는 집을 모았다. 각각의 집은 그의 비범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말해준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닌 현대 세계에서 권력과 명성, 영속성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한 남자의 초상을 그려낸다.